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13학번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시스템 관리 강좌의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서 시스템 관리 도입 제안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 화면과 같이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로 시스템 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시스템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 관리자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 유지보수 일반론, 세 번째는 성능 관리 분야, 네 번째는 가용성 관리 분야, 다섯 번째 용량 관리 분야, 여섯 번째는 장애 복구 분야, 마지막으로는 시스템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보는 ITIL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관리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하드웨어의 보수, 공유 데이터와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의 설정,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 장애와 복구와 예방, 운영 상황의 감시 등을 행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관리를 수행하는 시스템 관리자는 다중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사용자 계정과 암호의 할당, 기밀 보안 접근 수준의 설정, 기억 장치, 공간 할당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1996년 6월,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증권 회사인 찰스 슈왑사는 전산 시스템이 1시간 동안 다운되는 일을 겪었고, 동시에 엄청난 양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던 전산 시스템은 한순간에 쓸모가 없어졌으며 그에 따른 수십만 트레이닝 주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주식이 26% 하락했고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안정한 IT 인프라스트럭처의 운용이 기업의 이익 구조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에 따라 IP 인프라스트럭처는 기업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기능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즉, 오늘날 기업 경영의 전산 시스템 자체는 기업의 운영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략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운타임 비용 사진을 보시면 잠재 고객을 다른 회사로 빼앗김으로써 장기적으로 회사에 누적된 기회비용의 손실 같은 것은 제외되어 있고 표면적으로 회사가 입은 피해만 분석된 정보입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자신의 시스템이 다운되어 있는 동안 기업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계획과 고려사항입니다. 작업 전에 다른 서버,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하며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계획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작업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원 상태로 되돌려 놓을 방안이 강구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 전에 환경에 대한 백업이 요구되며 리더던시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설립된 계획에 대해서는 동료 또는 상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되풀이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스크립트나 툴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SPOF를 철저히 분석하여 제고하고 시스템의 용도와 수준에 맞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시스템 변경 시의 제한사항입니다. 시스템에서는 발생하는 모든 변경 작업은 문서화하고 시스템의 변경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툴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스템에 적용된 모든 것을 테스트를 꼭 실시하며 하나의 솔루션은 그 문제에만 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의 성능 관리는 매우 핵심적인 주제이며 시스템 엔지니어에게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성능 관리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다 적절히 배치하여 사용자에게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들을 카테고리별로 분석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인 시스템의 환경 변화, 워크로드의 특성, 시스템의 처리량 변화가 전반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며 이러한 각 요소들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성능 관리의 토대가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용성 관리 분야입니다.
가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A는 가용성을 나타내며 MTBF는 Mean Time Between Failures, MTTR은 Mean Time to Recover,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MTTR이 최소화될수록 가용성은 100%에 가깝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의 MTBF가 5만 시간이고 MTTR이 30분이라면 앞의 공식에 따라 이 시스템의 가용성은 99.999%가 됩니다. 결국 5년 8개월 동안 단 30분의 다운타임이 발생해야만 99.99%의 가용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관공서의 장비 의무 보정 기간을 평균 5년으로 보았을 때 이 가용성 수치는 달성하기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서버 다운의 정의와 원인 분석입니다. 서버 다운의 정의는 서버 자체나 디스크, 네트워크 운영체제, 주요 응용 프로그램 등의 서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말합니다. 보다 엄밀히 따져보면 서버 및 네트워크의 속도 저하, 백업 시스템의 고장, 일부 데이터를 읽을 수 없는 상황도 다운에 해당됩니다. 궁극적으로 SLM에서 바라보는 서버 다운은 사용자가 계획된 시간 안에 작업을 마칠 수 없을 때 이를 시스템 다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서버 다운의 원인으로는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소프트웨어 다운이 40%를 차지하며 예정된 다운타임이 30%, 사람이 15%, 하드웨어가 10%, 환경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용성의 단계로는 총 4개의 단계가 있으며 1단계는 일반적인 가용성에는 회복 능력이 보장되지 않고 2단계에는 레이드, 미러링 같은 수준의 낮은 데이터 보호가 진행됩니다. 3단계에서는 SEOF를 제거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고 가용성은 99.98%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특정 부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각 부품이 대체 동작하거나 병렬로 동작해 시스템 다운타임을 극소화시킵니다. 가용성을 위한 데이터 보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 배열을 구성하는 방식은 레이드 레벨에 따라 그 가용성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레이드 0은 디스크 스트라이핑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디스크를 마치 하나의 디스크를 이용하는 것처럼 사용합니다. 레이드 1은 미러링은 두 번째 디스크 상의 모든 바이트를 복사해서 유지하는 모델입니다. 이 레이드는 100% 동기화를 사용합니다. 레이드 2는 입력 데이터에 일정한 리더던시를 추가해 에러를 검출 및 수정하는 코드입니다. 레이드 3, 4, 5는 원본 데이터의 완전한 복사본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디스크 공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익스클루시브 우화에 의해 발생되는 계산된 페리티 비트 값을 사용합니다. 페일오버의 요구사항으로는 서버, 네트워크 연결, 디스크, 어플리케이션, SPOF가 있습니다. 서버는 주 서버가 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주 서버에서 멈춘 응용 프로그램을 대체 서버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네트워크 커넥션은 페일오버를 구성하는데 세 가지 다른 네트워크 연결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페어로 엮어진 하트비트 네트워크로 한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바로 통신하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상호간에 독립적이며 매우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연결은 일반 서비스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자를 위한 네트워크로 페일오버가 발생한 후에도 시스템 관리자들에게 각각의 서버 간의 네트워크 경로를 보장합니다. 페일오버에는 두 가지 종류의 디스크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인 내부 비공유 디스크들을 현재 동작하고 있는 서버가 아닐 경우 각각의 시스템이 시스템 작동을 위해서 페일오버 과정을 초기화하여 유지하게 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운영체제와 필요한 다른 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디스크는 공유된 디스크들이고 여기에는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페일오버에서 응용 프로그램은 클러스터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은 일반적인 페일오버 디자인에서 추가적인 비용 문제를 야기합니다. SPOF에서는 페일오버 시스템에서 SPOF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싱글로드 서버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SPOF들은
거의 대부분 페일오버 시스템상에서 제거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페일오버 구성 방법입니다. 페일오버 구성 방법에는 한정된 지면상 이 노드 페일오버를 중심으로 그 구현 방식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노드로 운영되는 페일오버 환경 설정은 가장 간단하면서 널리 이용되는 경우입니다. 투노드 환경 설정은 크게 비대칭형, 대칭형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페일오버 구성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화면의 그림에서 나타내는 페일오버의 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이면서 전형적인 액티브 스탠바이의 모델입니다. 최초의 액티브 노드에서는 공유 디스크를 마운트한 상태이며 서비스 네트워크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의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액티브 노드의 모든 SPOF 중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장애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는 응용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내리고 공유 디스크를 언마운트하며 서비스 네트워크 IP를 놓습니다. 반대로 스탠바이 서버는 서비스 네트워크 IP를 가지고 와서 네트워크 카드에 설정하고 공유 디스크를 마운트시키며 응용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각 클라이언트들은 동일한 IP로부터 서비스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비대칭 페일오버 시스템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같은 비용을 주고 도입한 스탠바이 서버가 놓이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용성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비용을 지출한 고객의 입장을 정당화하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시멘트릭 페일오버 시스템은 액티브 페일로버서 비용적인 측면보다 효율적인 비용 대 효율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대칭형 페일오버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 이상의 중복 투자를 하는 대신 이중 연결 디스크와 하트비트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비용만 추가될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용량 상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림과 같은 프로세스를 적용시키는 적이 보편적입니다. 첫 번째로 에스티메이트 로드에서는 작업 로드량을 측정합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시스템에 적용된 응용 프로그램과 그 환경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컴페어 로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는 분석된 작업 로드량을 바탕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용량을 분석합니다. 세 번째로 make 코스트 베네핏 트레이드 오프는 최상의 효율을 고려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용량과 최적의 투자 비용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준비합니다. 이후 설치, 모니터, 튜닝 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화를 유도합니다. 또한 안전한 시스템의 예측을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소들이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콘사이드 올 리소스는 현재 병목 현상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아니더라도 모든 자원을 대상으로 용량 산정 계획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인바이로먼트스는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는가, 이 애플리케이션은 OLTF 목적인가, DSS 목적인가 등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은 시스템의 성능과 용량 사정 계획에 궁극적인 결정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 애뉴얼 인플레이션은 워크로드가 어떤 형태로 늘어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15%씩 업무 증가량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15% 늘어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의 트랜잭션 량이 늘어난 것일 수도 있으며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이 늘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늘어난 잡 로드의 특성에 따라 CPU, 메모리, 디스크 인풋, 아웃풋, 네트워크 등의 용량 산정 요소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퍼포먼스 오브 컴플렉스 시스템은 성능 분석 포인트 용량 산정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보편적으로 시스템 구축 시 CPU, 메모리, 디스크, 스페이스의 용량 산정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CPU 용량은 동시 사용자 수 곱하기 분당 트랜잭션 더하기 인터페이스 곱하기 네트워크 보정 곱하기 피크타임 보정 곱하기 인풋 아웃풋 부하 곱하기 연간 업무 증가 및 여유율이 산정 방법을 통하여 CPU 용량이나 메모리나 디스크 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들은 다시 강조해서 말하지만 보편적인 형태의 비용 상정 기준들입니다. 다음은 장애 복구 분야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백업과 복구 처리에서 본전이라는 말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것도 회사에 커다란 손실로 작용하는데 복구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시스템 엔지니어는 교체될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복제 기술이란 데이터를 하나의 디스크 집합에서 하나의 완전히 다른 여분의 디스크 집합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복제는 디스크 미러링과는 다른 기술인데 미러링은 디스크들을 하나의 논리적 볼륨으로 구성하여 가용성을 향상시킨 것이고 이에 반해 복제는 디스크들을 두 개의 완전히 독립적인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제가 제대로 수행되면 데이터베이스 복구에 사용되는 모든 물리적 종속 파일이 복제된 시스템에서도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복제는 일관성이 유지되는 두 개의 동일한 데이터 집합이며 이상적으로는 이 두 개의 디스크가 물리적으로 다른 호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디스크를 의미하게 됩니다. 복제는 레이드 1이나 레이드 5부터 더 많은 디스크 공간이 필요하게 되며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다양한 운영상의 장애나 성능 손상을 더 빨리 복구할 수 있고 장애 시간에 대한 예측 및 방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복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으로는 로드 밸런싱이 필요한 서버, 짧은 장애 극복 시간이 필요한 환경, 데이터 손실 극복과 빠른 복구 위치, 웹 병목 현상 해결, 일반적인 재난 복구가 있습니다. 일반 복제 기법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저에 의한 파일 시스템 복사는 복제본을 만드는 쉬운 방법과 동시에 복제가 실패하거나 장애로 인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은 방법입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수준의 쓰기 전송은 자동화된 쓰기 복제 기법 중 가장 로우 레벨의 기법입니다. 디스크 블럭 단위 복제는 하드웨어 디스크 어레이를 이용하여 변경된 데이터를 다른 디스크 어레이에 정송되는 기법입니다. 트랜잭션 단위 복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들어오는 트랜잭션을 복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분산되는 복제 기법입니다. 프로세서 수준의 메모리 상태 정보 복제는 업데이트된 정보가 모든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는 파일 복제 기법을 변형하거나 로그 재생을 이용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자체 기능, 예를 들면 분산 트랜잭션 관리 혹은 서드 파티 트랜잭션 프로세싱과 큐 시스템을 이용하여 트랜잭션이 복수 서버에서 동작하는 복수 데이터베이스의 인스턴스에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이터베이스 로그 재생은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의 가장 단순한 방법이며 파일 시스템 복제를 번다한 방법입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특정한 구조 일반적으로 언두와 리두에 바뀐 내용을 저장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트랜잭션을 다시 돌리는 데 사용합니다. 리드 온리 스냅샷은 기본적인 리플리케이션 방법으로 분산 환경 중의 한 노드에 있는 마스터 테이블에 대한 리드 온리 스냅샷을 로컬 사이트에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마스터 테이블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합니다. 시멘트릭 리플리케이션은 모든 복제된 데이터들을 변경 가능하고 이 변경 사항이 나머지 모든 사이트에 전달하고 스키마 레벨의 변경 사항도 다른 사이트에 반영합니다. 스토어 앤드 포워드 기법은 모든 트랜잭션은 디폴트 RPC 큐에 일단 저장된 후 정해진 시간 간격마다 전달됩니다. 리플리케이티드 마스터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나머지 사이트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디폴트 트랜잭션의 변경을 전달하는 시간 간격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지정됩니다. 다른 사이트에서의 변화가 바로 로컬 사이트로 반영되지 않고 리플리케이션 되는 테이블 사이에 일시적인 브릿지 상태에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사이트에 같은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 컴플리트가 발생, 컴플리트는 변경사항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동기 리플리케이션에 비해 응답시간이 빠릅니다. 동기 리플리케이션 기법 다른 사이트의 변경사항이 즉시 로컬 사이트에 반영됩니다. 같은 데이터가 여러 사이트에서 변경된다 할지라도 컴플리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을 싱크로노스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네트워크 페일리어가 발생하면 네트워크 페일리어가 해결되거나 문제의 사이트를 리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제거할 때까지 리플리케이션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로컬 사이트의 데이터에 대한 변경 작업은 수행될 수 없습니다. 응답 시간이 비동기 어플리케이션에 비해 느립니다. 리드 온리 스냅샷은 쿼리만 할 수 있고 마스터 테이블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테이블 스냅샷은 리모트 마스터 테이블뿐만 아니라 스냅샷도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테이블 스냅샷은 변경 내용이 마스터 테이블로 전달됩니다. 업데이트 스냅샷은 단일 마스터 테이블로부터 만들어지며 테이블의 조인으로 구성되어질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 테이블 스냅샷은 리드-온리 스냅샷과 마찬가지로 마스터 테이블의 풀 카피본을 유지할 수도 있고 마스터 테이블의 로우들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로우들만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해복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해복구 시스템 구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커버리 스코프 오브젝트는 계정계, 정보계, 대외계, 원격식 단순 데이터 백업, 재해 대비 시스템 복구를 위한 백업입니다.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트는 몇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커버리 포인트는 오브젝트는 어느 시점까지의 데이터로 복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리커버리 포인트는 오브젝트와 리커버리 커뮤니케이션 오브젝트, 백업 센터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업 방안별 특성을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시스템 미러링의 특성으로는 데이터 손실 없이 재해 장애 시에도 영향이 없는 시스템이고 실시간 데이터 이중화하는 백업 구성화할 때 이중화를 구성하는 백업 체제입니다. 실시간 트랜잭션 로그 이중화는 로그간 또는 주얼날만의 이중화 백업 체제의 구성입니다. 백업 테이프용 이용 복구 방안은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실시로 복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업 방안별 특성을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시스템 미러링의 특성으로는 데이터 손실이 없어 재해 장애 시에도 영향이 없는 시스템이고 실시간 데이터 이중화는 백업 구성할 때 이중화를 구성하는 백업 체제입니다. 실시간 트랜잭션 로그 이중화는 로그간 또는 주얼날만의 이중화 백업 체제 구성입니다. 백업 테이프 이용 복구 방안은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실시로 복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R 구성 시 트레이드 오프 그래프인데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트는 결국 투자 비용에 반비를 하며 재해 시 발생 손실에 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이터 재해복구 센터로 옮겨진 후에는 다음과 같이 해결돼야 할 이슈들을 정리해보고 다음과 같이 필요한 사항들을 절차와 우선순위에 맞게 나열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하면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재해복구 절차의 전체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재해복구 절차를 모두 테스트하는 것은 실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자연스럽고 깔끄럽지 않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ITIL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ITIL은 IT 서비스 관리에 대한 프레임워크 구현을 돕기 위한 문서들의 집합입니다. ITIL 프레임워크는 특정 기업 내의 복잡한 IT 환경에 대해 비즈니스와 서비스 중심의 최적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다음은 ITIL에 제공하는 프로세스 및 서비스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TIL의 고품질의 IT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 IT 조직, 고객 및 파트너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 IT 서비스라 함은 사람에 의해 수행되고 기술, 테크놀로지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TIL의 도입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내에서 얻는 효과로는 IT 변경 사항에 대한 관리 제어권의 향상, IT 비용 관리 프로세스를 통한 IT 비용의 절감, IT와 비즈니스의 연계 관리, IT 관리 도구의 적용을 위한 프로세스 셋업, 아웃소싱에 대한 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준비, 상호 대화를 위한 단일화된 참조 모델, 체계적 명확한 IT 조직 체계, 프로세스 표준화, 일의 중복 감소,
ISO 9000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며, 두 번째로 IT 고객들이 얻는 효과로는 문서로 상세하게 잘 정리된 IT 서비스, 보다 안정적인 IT 운영 환경, 제공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에 따라 신뢰성 증가, 명확한 대화 통로 제공, 신속한 신규 IT 서비스 런칭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속한 ROI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 관리가 무엇인지, 시스템 관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시스템 관리 업무들과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시스템 관리자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이 발표를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